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중국 군벌의 시대 오보입니다. 위안스카이 사후 위안스카이의 북양 군벌은 안휘 군벌, 직계 군벌, 봉천 군벌로 나뉘었습니다. 세 군벌은 위안스카이가 생전 수립해놓은 베이징 정부를 장악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였는데요. 초기 베이징 정부를 장악한 건 단치루이가 이끌던 안휘 군벌이었습니다. 하지만 1920년 안휘 군벌은 직계 군벌과의 안직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직계 군벌의 실세 우페이프가 베이징 정부를 장악하였습니다. 우페이프의 직계 군벌이 베이징 정부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장조린의 봉천 군벌 도움을 받았으나 이내 두 세력도 서로 경쟁하였고 1922년 직계와 봉천과의 1차 직봉 전쟁이 터졌습니다. 1차 직봉 전쟁에서 패배한 장조린은 자신의 근거지인 만주로 돌아갔고 우페이프는 확실하게 베이징 정부를 장악했죠. 1923년에는 우페이프는 부정선거를 통해 직계 군벌의 원로 차오쿤을 베이징 정부의 대총통으로 추대하며 이제 베이징 정부는 완전하게 직계 군벌의 손아귀에 있게 되었죠. 직계 군벌 내에서 우페이프를 견제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펑이샹이죠. 중국 군벌의 시대 안휘 군벌, 직계 군벌, 봉천 군벌, 개계 군벌, 월계 군벌에 이어 6번째로 소개해드린 군벌은 허난성 기반의 풍계 군벌을 이끌었던 펑이샹입니다. 풍계 군벌은 펑이샹의 성을 따와서 펑이샹의 독자적 군대를 일컫는 말이죠. 펑이샹은 매우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을 겨우 면하기 위해 입대를 해 완전 일반 병사부터 시작해 두각을 보이더니 장교까지 진급했답니다. 펑이샹도 배신의 아이콘이기도 한데요. 위안스카이의 북양군 소속이었던 펑이샹은 신의 혁명 당시 혁명에 참가하였으나 이내 곧바로 위안스카이를 따랐습니다. 위안스카이 사후에는 단치루이를 따르는 안휘 군벌 소속이었습니다. 펑이샹의 고향이 안후이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안집전쟁 당시 안휘 군벌을 배신하고 직계 군벌로 갈아타면서 승리의 편에 섰죠. 다만 안휘 군벌 출신인지라 직계 군벌 내에서 펑이샹에 대한 안 좋은 시선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우페이프가 펑이샹을 안 좋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펑이샹은 하남 독군으로 부임해 허난성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펑이샹은 허난성에서 불교와 타종교에 대한 탄압을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허난성에서 펑이샹에 대한 민심이 썩 좋지 못했고 그래서 우페이프가 더욱 펑이샹을 싫어했습니다. 펑이샹도 자신을 미워하는 우페이프가 탐탁치 않았는데요. 우페이프는 펑이샹에게 인사이동시킨다고 하남 독군에서 해임시켰는데 연락을 주지 않아서 백수로 만들어 놓는가 하면 펑이샹이 대총통 차오쿤에게 빌고 베이징 육군 검열사가 되었으나 우페이프는 펑이샹에게 군비 지급조차 해주질 않았습니다. 우페이프라면 이를 갈던 펑이샹은 비밀리에 만주에 있던 봉천 군벌의 수장 장쩌린에게 접근했습니다. 만약 장쩌린이 만주에서 남하해 베이징을 공격한다면 베이징 내부에서 펑이샹이 호응해주겠다는 것이었죠. 더군다나 펑이샹의 관직은 베이징 육군 검열사. 1924년 만주 봉천 군벌의 장쩌린은 10만이 넘는 병력을 이끌고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놀란 직계 군벌의 우페이프는 곧바로 약 8만 명의 병력을 모아 만리장성을 방어하기 위해 만리장성 산회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장쩌린과 우페이프의 리매치인 2차 직봉전쟁입니다. 우페이프가 베이징을 비우자 그 사이 약속대로 펑이샹은 15혼성 여단과 함께 베이징으로 들어가 베이징을 장악했습니다. 펑이샹은 자신의 부대를 국민군이라 칭하며 독립된 군벌로 거듭났습니다. 이 사건이 북경정변입니다. 펑이샹은 대총통 차오쿤을 강제로 하야시켰고 그리고 완전한 공화국의 중화민국을 위해 자금성에 선통제 푸유가 있는 것을 못마땅히 여겨 선통제 푸유를 비롯한 구 청나라 황실을 자금성에서 모두 내쫓아버렸습니다. 펑이샹의 북경정변 소식이 전해지자 놀란 우페이프는 급하게 말머리를 돌려 베이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봉천군벌의 장쩌린이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우페이프의 후미를 공격해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우페이프는 배를 타고 중국 남부 양쯔강 유역으로 도망치죠. 1차 직봉전쟁의 결과는 직계군벌의 승리였다면 2차 직봉전쟁의 결과는 봉천군벌의 승리였으며 이제 베이징 정부는 봉천군벌이 장악하게 되었죠. 장쩌린까지 베이징에 들어오자 장쩌린과 펑이샹은 베이징 텐진 일대의 직계군벌들을 무장해제시키거나 해산시켰고 한때 안휘 군벌의 수장이자 안직전쟁 패전으로 모든 세력을 잃은 뒤 텐진 일본 조계지에 몸을 숨기고 있던 단치루이를 찾아가 1924년 11월 단치루이에게 임시적으로 베이징 정부를 맡기기로 합니다. 남방에 있던 국민당 정부의 순원은 직계 군부를 내쫓은 2차 직봉전쟁에 환호하며 베이징 정부와 함께 국민대회를 열어 비로소 통일된 정부를 꾸려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장쩌린, 펑이샹, 단치루이 모두 긍정적으로 호응하였죠. 1924년 제2차 직봉전쟁으로 직계군부를 몰아내고 베이징 정부를 장악한 단치루이와 펑이샹은 1925년 2월 각 지방 대표들을 베이징으로 불러 모아 향후 중화민국의 방향성을 두고 회의하자는 선후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순원도 초대 대상이었고 선후회의에 참석하고자 베이징에 오죠. 그러나 단치루이의 목표는 하나의 통일정부를 수립하기보다는 본인이 임시 집정이 되어 자신의 정권을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단치루이가 부른 사람들만 봐도 각 지방의 군벌이나 유지 등 사회적으로
전적으로 목소리가 큰 존재들이었죠. 순원은 제대로 된 회의를 위해선 각계각층, 사회 각 분야별 대표들을 더 다양하게 모으자고 제안했으나 단체로이가 거절했습니다. 선후 회의는 1925년 2월부터 4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정말 보여주기 쇼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사안들이 고려되거나 결정되지 않은 형식적인 회의였던 거죠. 순원은 거듭 회의의 정당성과 명분을 강조하며 더 폭넓은 사회층을 초빙해서 제대로 국가를 꾸려가자며 주장했으나 선후회의는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3월경 순원과 국민당은 선후회의를 반대하며 빠졌고 국민당은 자체적으로 국민대회를 열겠다며 전국적으로 촉성의 설립을 촉진시켰습니다. 남은 선후회의 참여자들끼리도 각 지방 세력들은 각 성별 자치를 보장해달라는 연성자치론을 주장했으나 임시 집정으로서의 단추로이는 강력한 중앙집권을 고집하면서 회의는 결론을 내지 못했죠. 연성자치론을 주장했던 지방 세력들도 분노하며 선후회의에서 이탈했습니다. 이렇게 반쪽짜리 선후회의로 새 정부 구성에 대한 논의가 오래도록 이루어졌지만 결론을 내거나 합의를 보거나 이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순원이 선후회의를 박차고 나간 이유는 그저 단체로와의 갈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순원의 건강이 하루가 멀다 하고 안 좋아졌는데 선후회의 참석 때부터 순원의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았는데 알고 보니 간암이었습니다. 선후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몸 상태 자체가 아니었죠. 순원은 선후회의가 한창이던 3월 11일 유언을 남기고 베이징에서 3월 12일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유언은 다음과 같았죠. 십수년에 걸쳐 국가를 위해 분주히 뛰어다니면서 품어온 주의를 결국 완전히는 실행하지 못하였다. 동지제군이 고군분투하여 국민회의를 하루라도 빨리 성립케 하여 삼민과 오권의 주장을 달성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면 나는 죽어서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베이징 정부를 장악한 봉천군벌의 장쩌리는 중국 남부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산둥성, 안후이성, 장수성 독군들을 전부 자신의 측근들로 교체하였습니다. 이젠 저장성까지 자신의 측근들을 앉히려고 했는데 저장성에는 직계군벌 출신이었던 순천팡이 있었습니다. 직계군벌이 봉천군벌의 라이벌이었던 만큼 순천팡은 어떻게든 남방으로 진출하려는 장쩌린을 막고자 했습니다. 순천팡은 군대를 동원해 저장성에 들어온 장쩌린 휘하의 군대들을 모조리 격퇴해 내쫓은 뒤 장쩌린에게 저항하던 남방의 다른 성들과 연합합니다. 순천팡은 장시성, 안후이성, 장수성, 저장성, 푸젠성 5개 성 반봉천 연합군을 이끄는 오성연군 사령관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계군벌의 수장이었던 우페이프도 허난성에 다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세력을 회복하며 베이징 입성을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쩌린과 함께 베이징 정부를 같이 장악한 펑이샹도 장쩌린을 경계하고 있었는데 장쩌린이 베이징 정부를 장악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펑이샹이 북경 정변을 일으켜준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실세는 본인보다 장쩌린에게 있으니 펑이샹은 이에 불만을 품었던 겁니다. 이에 펑이샹은 자신의 국민군을 동원해 단치루이를 하야시키고 본인이 베이징 정부를 독차지한 뒤 장쩌린의 봉천군벌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장쩌린이 펑이샹을 진압하려고 보낸 부하 장수도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죠. 장쩌린은 급하게 부하의 반란을 진압하고 곧바로 펑이샹의 군대와 대치하였습니다. 하지만 펑이샹의 군대 규모도 무시할 수준은 아니었는데요. 장쩌린은 펑이샹과 싸우고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존재와 손을 잡습니다. 바로 장쩌린 희대의 라이벌이었던 우페이프였습니다. 우페이프는 장쩌린에 대한 분노보다 펑이샹의 배신에 더 큰 분노를 품고 있어서 절대 연합이 불가할 줄 알았던 우페이프와 장쩌린은 연합해 1926년 4월 펑이샹의 군대와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펑이샹은 전쟁 포기를 선언하고 본인은 소련으로 도주해버렸습니다. 이로써 우페이프는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왔고 우페이프와 장쩌린은 새롭게 베이징 정부를 구성했죠. 이제는 베이징 정부의 주도권을 둔 일련의 싸움들이 모두 끝난 줄 알았으나 순원사 후 중국 국민당을 이끌게 된 장제스가 베이징 정부 타도를 외치며 북벌에 나섭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